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자, 4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4월 꽉 채우면요 2024년도 벌써 3분의 1을 보내게 맞아요.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 참 많이 힘들으셨죠? 네. 3월에 올라갔던 상승폭 4월에는 죄다 반납하고 그쵸. 사실 정말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네. 이제서야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이 거래일 동안 얼마나 낙폭을 좀 줄여줄 수 있을지, 얼마나 다시 오르면서 5월 달에 기대치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의 첫 시작을 양대 증시가 빨갛게 타오르는 걸 보면서 출발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좀 좋은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1% 조금 안 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세가 조금 더 이어지길 바라보면서 오늘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중에서도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하고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세가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달이 바뀔 채비를 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FOMC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월을 맞이해서 포트폴리오 재점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요. 지금 바로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을 받아가시죠.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232-8200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매수하시기 전에도 꼭 저희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또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질문, 물론 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유튜브로 가볼까요? 자, 주식 농부꾼님 오셨군요. 앵커님들 반갑습니다. 김명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재웅님. 그래요. 유리기판에 관심 갖고 계시는군요. 삼성전기 오늘 살려고요. 사실 오늘장 보면 지수 자체가 뭐 폭등 이렇진 네.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진짜 전력 설비 뭐 갔던 친구들은 맞아요. 또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좀 쉬어가나 싶었던 유리기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를 문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리기판 테마 오를 때 삼성전기는 왜 이렇게 안 오르나 싶었는데, 오늘은 삼성전기가 장 초반부터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흑질 백장님 랭퀸쇼로 바꿔주셨군요. 이제 그 컨디션이 싹 돌아오고 있는 걸 눈치채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사랑이님께서도 아직도 아프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내 코맹맹이 맞아요. 소리만 좀 옆에서 보니까 잔병치레는 아직 조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네, 여러분 많이 걱정해 주신 만큼 네. 문제가 빨리 회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잔스노우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오셨고요. 이명복님, 해피님, 하늘님도 오셨습니다. 농부꾼님께서 창호이코님 머리를 올리신 거는 시장이 올라가길 바라고 올리신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5월 다 됐으니까요. 달 바뀌기 전에 한번 이발을 새로 싹 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짧아졌어요.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보통 3주마다 한번 이발하면서 정확히 3주치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번에는 2달치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2달치요? 그래서 좀 짧아진 거죠. 지난주에 근데 자르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맞아요. 더 자른 건 아니죠? 그때는 내렸으니까 티가 덜 났을 텐데 지금은 올리니까 확 짧아진 느낌이 들죠? 윤재커, 설마 옆에서 보면서도 모른다 이 얘기요? 아니에요. 뭔가 얼굴이 훤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네. 자, 절파고TV님, 코맹맹이 정도야 뭐 기분이가 좋아요, 윤재. 좋습니다. 이쁘단 얘기가 또 오늘 나오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쁘단 얘기는 별로 네. 안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얘기 제가 바로 잘라버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얘기 말고 정말 중요한 건 또 랭키쇼 주제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오늘이 4월 29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29라는 숫자를 딱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아홉수가 생각이 나요. 저 29살 때쯤? 그때 그 아홉수 얘기 뭐 주변에서 많이 했던 맞아요.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당시에 별로 좋지 않았던 일들이 좀 저에게 많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 설마 근데 예. 그렇게 불행한 그 부정적인 어휘를 가지고 랭킹을 잡았단 말입니까? 근데 재밌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아홉수를 딱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유재석 씨가 뜨더라고요. 아니,
왜죠? 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유재석 씨가 2022년도에 대상을 19번째 수상을 했을 때 이경규 씨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홉수 조심해라. 이제 20번째 대상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2023년 대상을 단 한 건도 수상하지 못했다. 이래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랭킹이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키워드를 지금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 키워드는 예능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재석에서. 어쩐지 그래요. 유재석 씨 얘기할 때부터 눈치챘어요. 그래서 제가 예능인을 키워드로 한번 주제를 뽑아봤는데 주제 한번 띄워주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역시 뭐 대한민국 탑 예능인들 다 모아져 있습니다. 아, 강호동 씨 있고요. 그쵸. 전현무 씨, 박나래 씨, 신동엽 씨, 유재석 씨. 와, 정말 뭐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예능인분들 나와 있는데 이 순위 매긴다는 게 참 찜찜하긴 하지만 맞습니다. 나와 있는 결과를 하나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유재석 씨가 당연히 1위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상을 작년에 못 받았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혹시 흔들렸을까?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보시면서 오늘 순위도 한번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재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송 팀장님께서 윤재커님, 유재석님 안티서를 약간 슬슬 퍼뜨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유재석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요. 정정보도 나갔습니다. 자, 세곰주발님, 선성전님 오셨고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 텐데요. 자, 저는 이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윤재코도 그 생각했죠?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유튜브 안나님의 종목인데요.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 유리기판 관련해서 뭐 그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주가 반응은 없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슬슬 이제 입질이 오고 있나요? 오늘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아쉽긴 하지만 삼성전기가 자체가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출발을 했다라는 사인만 떨어진다면 믿어볼 만하죠. 자, 삼성전기 제대로 앞으로 전망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15만 5,500원에 10% 2주 전에 매수하신 겁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삼성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점점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전기가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또 그 하나의 모멘텀을 달고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 MACC가 수량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기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또 카메라 모듈 쪽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상당히 뭐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한 가지, 이제 삼성전기는요, 여러분들이 그 단기간에 이 종목이 탄력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기업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제 주가를 보면 뭐 이 종목이 하루에 한 5%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매매를 하시고요. 이 종목은요, 비중을 한 15% 정도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저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가 월봉 차트예요. 이게 연봉 차트고요. 여러분들 연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보세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단기로 가져가실 분들, 그 다음은 중기로 가져가실 분, 내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중은요 15%가 좋고요. 비중은 15%가 굉장히 적당해요. 20%는 좀 많은 것 같고 10%는 좀 적은 것 같고 15% 정도를 딱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기간을 얼마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최소한 기간은 3개월을 내다보는 거예요. 제가 기간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소한 3개월. 3개월을 가져가지 않으실 분들 이런 종목 들어가면 안 돼요. 최소한 한 분기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업종이고요. 실적은 올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실적은요. 제가 한번 시장의 컨센서스 한번 볼까요? 각 증권사에서 올해 이제 컨센서스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올해가 영업이익이 한 8,300억 정도, 내년도가 한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30% 정도 증가하고 내년에는 한 28% 정도 증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단기로 보실 분들은요. 항상 단기로 보실 분들은 이 종목은 얼마 정도까지 보시면 되냐면 17만원 정도 보시면 돼요. 17만원이면 지금 자리 매수하면 대략 한 15% 이상 그 정도 수익은 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은 이 종목을 좀 중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19만원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단기간에 승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한 분기 정도 가져가면은 적어도 한 30% 요 정도의 수익은 가능한 종목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고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5만 5,5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만 추가 매수 해보세요. 추가 매수는 얼마에다가 하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오늘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이 15만 2,200원이니까 이거는 33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14만 9천원 정도에 놓여 있는데 한 15만원 정도. 이 정도 오면은요. 이 정도에서 5% 정도는 추가하세요. 이렇게 추가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가져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단기 17만원, 중기 19만원까지 비중 15% 가지고 최대한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살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기에 관심 갖고 계실 거예요. 역시 긍정적으로 볼만하네요. 단기 17, 그리고 좀 더 보면 그 이상까지도, 그리고 비중은 조금 더 붙이셔도 되겠습니다. 5% 정도 더 담으시고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많이 보시죠? 맞습니다. 수익도 꼭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상담 진행하는 동안에 실적 발표 얘기가 떴더라고요.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됐죠?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되면서 맞아요. 저희가 종목 진단 들어가는 동안에 갑자기 붕붕 펑펑 뛰더니 이럴 수가 있나요? 와, 지금 4%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15만 2천원대 뚫어냈습니다. 장중 고점 돌파하는 모습. 아, 잠시만요. 이거 오늘 랭킹쇼가 신들린 모습 보여주나요? 대박. 이거 진짜 실시간으로 쭉쭉 오르네요. 아니, 저희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가 1.몇 % 오르고 있었는데 맞아요. 4%가 말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 경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동님께서 창호 헤어지수 오늘 상승이군. 그래 하셨는데 오늘 약간 제 헤어지수 뭐라 할까요? 약발에 좀 먹혀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졸파고 TV님께서도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이런 랭킹쇼의 마법을 보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진단 계속 올려주고 계시니까 바로 한번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케어젠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해피님의 종목이고요. 24,500원 15% 들고 계신데,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 흐름 살펴보신다면 정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50% 이상 뚝 떨어진 종목이에요. 완전히 바닥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이 53,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24,500원 구간이면 많이 좀 저렴할 때 샀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주가 보신다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케어젠입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나와 있는 케어젠은 여러분들 안양에 오시면 호계동에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 그 공장, 이 공장이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눈은요 항상 건물을 보세요. 땅바닥을 보지 마시고 항상 건물을 보시면 저 기업이 어디에 있더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금정역이라고 있을 거예요. 금정역에서요 딱 바라보면 바로 앞에 바로 거의 정면이에요. 앞에 여러분들 요 케어젠이라는
이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제가 살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키어젠이라는 기업 자체에 이 기업이 거래가 정제가 됐었잖아요. 그죠? 예, 거래가 정제가요. 한번 되어서 언제 거래가 정제가 됐었냐면은 이 기업이 요 구간 있잖아요. 2019년도 있죠. 2019년도에서 2020 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한번 거래가 정제가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거래가 정제가 당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기업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졌었죠. 신뢰가.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신임이 있어야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키어젠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때 당시에 약 1년 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던 종목이죠. 그 이후로 주가가 한번 탄력이 나왔는데, 저는요,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24,50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 오면 한번 매도하세요. 예, 매수가 정도 오면 한번 매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보다도 훨씬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기업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보통 지금 매출액과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이 여러분 거의가 한 50%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5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한번 과거를 제가 되돌아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종목은 제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제가 만약에 종목 진다 한다면 내가 그 이유도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방송이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니까요. 24,500원에서 매수하셨잖아요. 지금 주가가 22,000원이니까 약 한 10% 정도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 가까이 오니까요. 그 매도하시고요. 종목 제가 전통적인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 많지 않습니까? 한미약품도 있을 것이고, 종건당도 있을 것이고, 유한양행도 있을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을 것이고, 동아에스도 있을 것이고, 한올바이오파머도 있을 것이고, 종목이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종목을 선호하기 때문에, 특히나 제약바이오를 매매하실 때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 하나 제대로 잘 선정 못하면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잘못 들어가게 되면요, 큰 코 다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약바이오는 잘못 들어가게 되면요, 상당히 손실이 커져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는 제가 그런 것을 제가 신중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이 종목은 매수가 정도 하면 전량 매도하시고,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종목으로 종목 교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의 재무제표상으로만 봤을 때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기업이긴 한데,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에 비해서 탄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왔을 때에는 매도를 하시고, 제약바이오 종목 내에서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 보시면 어떨까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네. 지금 올해 3천 꼭 좀 갔으면 좋으련만 이러면서 주식 농부꾼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거든요. 네. 3천 그 이상까지 새로운 기록까지도 도전을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잘 되기만 바랍니다. 그러게요.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저평가 우량주님께서는 네. 3천 어렵다요. 지금 시장 상황 보면서 좀 그건 어렵지 않을까라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도 오늘자 보면 우리 후반 들어서 장중 고점 찍으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세를 쭉쭉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농부꾼님께서 외국계 대형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4,500, 4,800까지. 그래요? 아니, 그럼 이렇게 나온 김에 앞자리 5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죠. 대박. 3천에서 괜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자, 그럼 더 많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도장 쾅 찍어보고, 오늘 랭킹쇼 주제 하나 공개를 하고 할게요. 좋습니다. 자, 주제 예능인 순위를 골라보고 있거든요. 5위 한번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2023년 예능인 순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5위는 누군가요?
자, 전영무 아나운서 6.8% 득표가 나왔습니다. 자, 전영무 씨 정말 굉장한 활동, 인기를 구가했는데 그렇죠. 6.8% 5위. 근데 이게요, 5위가 꼴등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체 탑 5입니다. 맞아요.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4위는 또 누굴까요? 쟁쟁한 순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4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통해서 이혜정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도 오늘 만도같이 참 고생 많이 했던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 네. 나오고 있고, 그리고 SL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32,000원에 5%거든요. 오늘 급등하는데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5% 넘게 뜁니다. 네. 지금 SL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춤하다가 다시 바닥 잡고 올라오는 모양새 만들어가고 있죠. 33,550원까지 6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매수 가격이 32,000원에 5%입니다. 그래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쭉 양봉 뽑아줬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그쵸. 자동차 부품주들 얼마 전까지 참 흐름 좋았잖아요. 37,000원, 네. 저 전 고점 넘어서까지 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L입니다. 뭐 워낙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인데 요거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잖아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지금 3,862억 원이니까 지금 이 종목의 PR 자체가 거의가 한 5배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지금 자동차의 부품주가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현대차하고 기아차에 까지는 따라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현대차 차트 보세요. 주가가 상당히 고점이죠. 그죠? 현대차 한번 주가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더 전 고점 돌파감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기아 볼까요? 주가 기아 흐름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기아는요, 어떻게 보면 사상 신고가를 찍고 내려온 거니까요.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현대모비스. 이게 나와요. 이게 현대모비스도 오늘 현대모비스 좀 주가가 한 4%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현대오토앱 한번 볼까요? 현대오토앱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고, 현대이아 한번 볼까요? 현대이아도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은 성화이트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성화이트이죠.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그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이게 나와요. SL 주가가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은요, 비중 5%는 좀 너무 적으니까 이 종목은 한 10% 정도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늘 자리에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이것도 기다리고 있다가요, 주가가 33,0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33,000원 정도. 요 아래에서는요, 요 아래에서는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그래서 비중을 한 10% 정도를 가지고 이 종목은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냐면, 어떻게 보면 한율의 수혜주 아닙니까?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가 한율의 수혜주니까 앞전 고점이 있죠.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죠. 얼마까지? 37,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기가 단기로는 37,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39,0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37,000원, 좀 여유가 되면 39,000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고, 33,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전략을 그렇게 짜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자동차 부품 대표주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가져갈 필요가 있겠네요. 오히려 33,000원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단기로 봤을 때도 37,000원,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롭게 보면 39,0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테니까 네. 수익 충분하게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SL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다시 한번 봄이 오기를 기다려보면서 네. 채팅창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MSCI 편입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편입 심사를 두고 좀 주가가 급등락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가 발표되게 되면 그때 또 어떻게 될런지. 그렇죠. 자, 그리고 슈토리님께서 오늘 레키쇼 주제 관련해서 1위는 그래도 유재석 씨가 아닐까요?라고 추측해주고 계시는데 아닐 수도 있죠. 그래요. 뭐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맞아요.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보시죠. 네. 4위를 먼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계속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LG 이노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김정희님의 종목인데요. 21만 6천 원,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17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4월 후반부터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 관련해서도 아이폰 관련된 종목으로 또 묶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탄력을 받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6거래일째 빨간불을 켰더라고요. 다시 한번 상승 시세를 타면서 정고점 부분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는 좀 만족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LG 이노텍은 어떻게 되고 갈까요? 네, LG 이노텍은 워낙 낙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상승하는데도 제한이 있는 거죠. 이 종목 바닥은 나왔으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물론 예전에는 여러분들 LG 이노텍이란 종목이 LG전자를 비롯해서 그전 애플이 전기차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죠? 애플이 지금 전기차 이야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죠? 그때 당시에 LG그룹이 워낙 시세가 좋았잖아요. 지금 애플이 이제 전기차를 완전히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LG 이노텍이 25%씩 급등도, 연달아 3급등도 한 적이 있죠. 그죠? 지금은, 아이폰 수혜주로서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 그걸 보시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얼마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냐면은, 제가 한번 최대로 한번 놓고 본다면, 요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여요. 24만원 요 정도 있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거는 낙폭 가대로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24만원 있죠. 요 정도 오면 이게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더 저점 매수하는 전략.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시도가 되면 그때 팔았다가 이 종목 얼마든지 다시 한번 더 21만원대에서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종목에 지금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면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좀 기관들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그전에는 상당히 매도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요, 24만원 정도. 그 정도 오면, 한번 전략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더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오라 보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G이노텍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밑으로 갈 수가 없는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점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데에도 힘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24만 원까지를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시고 그쯤 와서는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한번 재진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금산 전문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 잠깐만 좀 볼까요? 네. 자,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찰빵님 오셨고요. 자, 그리고 흑질백장님께서 좀 전에 LG 이놈댁 하셨습니다. 인포님, 1위는 유재석 씨, 2위는 강호동 씨 확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고동님께서 유재석 이꼬르 유창호. 요거 약간 부담이 됩니다. 토마토의 유재석 어때요? 그 정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주식농부꾼님, 네. 4위는 강호동 씨로 4위를 잡아주셨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자, 다음 전문가 모셔보기 전에 그 4위 한번 공개하고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예능인 순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4위는 누굴까요? 공개해 주시죠.
4위는 신동엽 씨가 4위였습니다. 11.1% 득표를 하셨네요. 자, 전현무, 신동엽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3위는 바로 유재석, 강호동, 박나래, 삼강으로 나와 있군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3위가 누구일지도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 기다려보면서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함께 하실 분은요, 신한투자증권 이효석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효석 PB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유튜브 무흔님의 종목인데, 야, 이거 오늘 또 핫한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JNTC입니다. 역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인데, 앞서 살펴드렸던 삼성전기는 뭐 그 중에서도 아주 묵직한 그 무게감이 좀 있는 종목이었고, JNTC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주가 급등락이 나오기도 하는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요 19,610원, 2만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15% 갖고 계시는데 매도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주가는 21,300원이죠. 주가가 이미 한 차례 좀 올라가고 나서 레벨업이 되고 나서 들어가신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최고 수준의 주가가 23,000원대였는데, 자, JNTC 이대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여기서 부담을 안고 내려가게 되는 건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PB님, JNTC입니다. 유리기판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배경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게 왜 유리기판이 자꾸 언급되느냐,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에 있어서 기판이라는 것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기판이라는 것이, 반도체에서 기판이 차지하는 역할은 중개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CPU나 GPU와 그 메인보드죠. 그러니까 그 IT 기기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연결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기판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 저희가 쓰는 기판은 유기물로 만드는 유기기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유기기판 같은 경우에 특징이라고 하면, 무게가 많아지면, 면적이 커지면은 무게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조금 뒤틀린다든지, 아니면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든지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이런 유기기판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AI 때문입니다. AI에 사용되는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표면도 매끄럽고 뒤틀림도 없는 이제 기판이 필요한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원래는 실리콘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리콘을 활용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절충안이 되는 거겠죠. 이 절충안으로서 유리를 이제 소재로 사용한다라는 건데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길게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바뀌게 되는 방향성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방향성이라고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결국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많은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유리기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 오늘 같은 경우 앞에서 삼성전기 말씀해 주셨지만은 삼성전기,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그리고 독일에 있는 회사, 그리고 이 독일에 있는 회사의 한국 법인까지 총 4개 회사가 사자 동맹을 맺어서 이제 기술 협약을 체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캠트로닉스가 상승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 유리기판에 관련해서 앞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이런 트렌드가 상용화되는 시점까지 하면 2025년, 2026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당연히 주식은 먼저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JNTC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핵심적인 회사 중에 하나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종목들을 말하거든요. Y식템이라든지 HP 테크놀로지, 필옵틱스, JNTC,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방향성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4월 중순에 상승한 이후에 고점 만들고 조정을 거쳤었고요. 조정을 거친 이후에 나온 반등이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가격은 35,000원 정도 될 겁니다. 23,000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23,000원까지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23,000원 위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월봉으로 보면은 표시가 잘 나겠죠. 월봉으로 보면 신고가 영역입니다. 결국 이제 매물을 다 소화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가를 1차 목표가만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3,000원이고요. 23,000원에서 매물을 소화를 하고 그 위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하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23,000원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을 노려보자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JNTC 살펴드렸습니다. 어떻게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조금 더 보유가 될 테니 JNTC로 수익 꼭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JNTC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오전장에 오르지 않았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또 급등 네.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피롭텍스 세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YC캠도 지금 급등 종목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리기판 테마 안에서도 돌아가면서 급등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시세가 얼마까지 갈런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베개를 가려내는 것도 그럼요. 정말 고민이 네.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민되시는 것들은 지금 남김없이 랭킹쇼의 종목 진단 신청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 계속 가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고동님. 윤지기판 하면서 밑에는 유리개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 저는 도급판으로 읽진 않겠습니다. 네. 판이 열렸다. 판이 열렸다. 10개자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자, 민경님께서 코맹맹 음성이 좋대요. 네, 앞으로 그냥 이렇게 막고 하세요. 저도 코를 막고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해서 빨리 뚫어버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다음 종목은요, 한솔케미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준희님의 종목이고요. 184,000원, 비중은 10%입니다. 184,000원이면 오늘은 일단 오르고 있는데 184,000원이면 일단 수익 구간이시긴 하죠. 그런데 238,000원까지 최근 올 초에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어느 정도로 더 기다리면 좋은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솔케미칼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한솔케미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HBM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나 종목을 사기에 부담스럽다면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솔케미칼은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삼성전자의 HBM과 연관이 있는 회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존의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앞선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이제 삼성전자와의 제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HBM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들도 최근에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의 향이냐 삼성전자의 향이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향이 조금 부진한 양상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한솔케미칼이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HBM 그 시장 침투 같은 경우,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엔비디아나 AMD 같은 이제 주요 고객사들한테 신제품을 공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조금 내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나쁘지 않겠지만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매력이 있다 정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 HBM 소재 쪽 과산화수소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로서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의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한 376억 정도에서 전분기 대비 대략 한 8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 되는 이제 시점이 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단하죠. 최근에 뭐 실적에 대한 이 3분기, 1분기 4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HBM 관련주들로 보았을 때 HBM 소재 관련주로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주가가 못 오른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 찬스를 한번 노려보는 점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시청자분께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시청자분께서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올해 3월이었든 4월이었든 간에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고점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21만 원까지 현재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시면서 21만 원에 매도하시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그것도 한 가지 고려는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세가 분출할 때까지 그 시차가 좀 긴 편입니다. 단기간에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좀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 갑갑하다, 더 빨리 가는 종목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21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에 이제 정리하시고 수평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1만 원 선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솔케미칼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어서 PB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네. 있습니다. 고동님, 요즘은 개라는 단어는 좋은 뜻입니다 하면서 하나의 접도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리고 지연님께서는요, 매수는 겁나고 매도는 못하겠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려주실 분 하셨거든요. 상담 올려주세요. 확실히 요즘에 근데 쉽진 않아요. 정말 가는 곳들은 계속 갑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면 조금 전부터 유리기판 관련주들 한 번 더 붙여버립니다. 장난 아니에요. YC캠 지금 상한가 들어갔고요. 들어갔어요? 네,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캠트로닉스 잠잠하나 옆으로 계속 하나 줬더니 한 번 더 붙여주고 있고 예. 필옵틱스 거의 20% 가까이 장중 고점입니다. 와, 이건 대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운 네. 거예요. 이거 종목 골랐을 때 안 가면 어떻게 하나. 이거 보시죠.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오후장 가면 갈수록 탄력을 붙여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더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고, 자, 그렇게 고민되고 답답하신 분들은요, 혼자 고민하다 보면 이거 네. 진짜 생각을 못 합니다.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함께 받아보시죠. 자, 그러면 저희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내기조 주제 3위 슬쩍 공개하고 바로 가볼게요. 좋아요. 자, 2023년 예능인 순위입니다. 3위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3위는 바로 박나래 씨였습니다. 씨. 와, 신동엽 씨랑 별 차이가 비슷하죠? 나진 않습니다. 11.6% 득표를 했고요. 역시 투톱은 유강. 그렇군요. 유 vs 강이었습니다. 예. 자, 과연 그럼 초점은 유재석 씨가 1위에서 내려왔을지를 잠시 후에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유재석 씨가 만약에 이번에도 1위를 하게 되면 12년 연속 1위예요. 와, 정말 말도 안 되죠? 토마토의 유재석? 저도 12년 일단 근무는 해보고요. 아직 10년도 안 됐으니까. 자, 다음 종목 진단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SYS님의 종목인데 이거군요.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가운데서도 요즘에 상당히 고전을 냈던 맞아요. 종목이거든요. 유진 로봇입니다. 자, 유진 로봇은 오늘 2%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오른다는 체감은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들지 않을 거예요. 저기 보시죠. 완전히 바닥권입니다. 저 한때 고점이었던 라인이 지난해 9월이거든요. 17,000원에서 지금 고점 대비 52% 떨어졌습니다.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냥 앞자리를 갖다 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락은 일단 브레이크 잡아줄지부터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비님, 유진 로봇입니다. 이거 더 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그 사업 중에 한 가지였죠. 로봇 청소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말 일부로 로봇 청소기 사업 자체를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가 크게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제외하면서 조금 더
규모가 클 수 있는 물류 로봇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장일단이 있어서 뭐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평가를 좀 내리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평가는 그 종목에 대한 평가는 이런 사업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니까요. 시장 참가자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주가가 빠졌던 이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주가가 빠질 만한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3월 달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감사 보고서 제출이었었거든요.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시차가 조금 생겼다 보니까 주가가 충분히 좀 더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느냐 못하느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회사의 이제 상장의 존폐를 걸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빠진 주가만큼 더 내려가기가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3월 22일이었죠. 이때 이제 감사 보고 제출 이후에도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구간부터는 충분히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사업적으로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물류 로봇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더 늘리고,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물류 로봇 관련된 라인업을 늘렸다라는 그 보도 같은 경우에는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결국 돈으로 이제 환산되는 데까지 시간이 충분히 걸리고요. 또 이제 시장에서 다른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유진 로봇이 로봇주 중에서 대장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탕 하고 튀어 올라가기에는 그런 힘이 조금 약한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점은요, 시청자분께서 1,600원에 사셨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600원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부터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전혀 도달하는 것이 무리인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위쪽으로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결국 올라가면서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해야겠지만 1,600원이라는 가격 가는 것이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겁니다. 대신에 이 부분도 생각해야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차트상 역배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역배열되어 있는 차트는 아래쪽부터 충분히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진다는 점도 같이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자라는 것은 일단 전략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수익을 낸다기보다 본전에서 기다렸다가 시간을 더 들여서 그 본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한 가지가 될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구간에서 로봇 관련들 중에서 수평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진 로봇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더 기다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는 전략 첫 번째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굳이 그것이 아니라면 로봇 관련주 중에서 조금 더 가격 변동성이 있고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수평 이동하는 것도 생각해보자. 이 두 번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유진 로봇 살펴드렸습니다. 걱정이 좀 될 만한 주가의 흐름이었죠. 일단은 매수가 정도까지 기다려보는 한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겠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 종목은 못 보겠어 하신다면 로봇주 가운데서도 다른 종목으로 한번 수평 이동을 해보고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두 가지 전략을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유진 로봇이 워낙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면 후진 로봇인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좀 전진할 수 있게끔 시장 상황이 좀 돌아와 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엔화 걱정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엔화가 갑자기 급등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지금 후반에 랭킹쇼 함께 해주시면서 엔화가 미쳤습니다. 국내 증시 영향 없나요? 하셨는데, 지금 오늘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던 장 후반의 흐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고점들이 살짝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큰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동님께서도 엔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자, 어떻게 흘러갈까요? 남은 장 동안 또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효섭 PB는 이쯤에서 인사를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효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벌써 시간 다 지나가고 네.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랭킹쇼 주제 요거 하나 확인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 예능인 순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예능인 순위인데요. 1, 2위 역시 유강 대결이네요. 선택할 수 있으면 유라인, 강라인.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이거 안 돼. 저 골치 아프게 만들려고 했죠. 골탕 먹으려고. 몰라요. 자, 그러면 지금 윤재커가 열심히 윙크를 줬는데 과연 1위가 유재석 씨가 맞을지 아니면 뺏겼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개해 보시죠. 주시죠. 자, 퍼센테이지 봐요. 저렇게까지 아직도 1위입니까? 유재석 씨가 41%입니다. 와, 1위가 지금 2위부터 5위까지를 다 합친 정도의 순위네요. 맞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상 한 번 못 받으면 어때요, 저 정도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진 않죠. 당연히 근데- 받으면 좋죠. 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예. 있는 우리 유재석 씨. 자, 그래요. 저도 토마토의 유재석이 될 수 있도록 일단 12년 근무까지는 열심히 해보는 교훈을 하나 가져가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마토의 박나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포부를 담아보면서 잠시만요. 자, 김금별님께서 올해 최고 앵커 네. 인상 윤재과 창호 앵커로 가자 해주셨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응원 정말 이 응원대로 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쉽지만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쇼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